네, 한 주간의 증시 일정 점검해보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 일정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 인사이트에서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저희가 일정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고용 지표가 아닌 물가 상승 지표에 좀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잘 나오게 되더라도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조기 긴축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2일에 MSCI 정기 변경 발표가 이제 종목이 발표가 되죠.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의 호재 그리고 악재 여러 가지들이 좀 얽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한 주간 전략 어떻게 챙겨가 보면 좋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 증시 이슈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을 좀 억눌렀던 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중국 규제 리스크를 비롯해서 가장 컸던 부분이 바로 이 경기 정점, 2분기가 경기가 정점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을 가장 크게 눌렀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떨어졌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초반까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만 해도 상당히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가서 진짜 경기 정점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꺾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이 관심도가 저는 이제 달라졌다는. 지난주까지 경기 정점론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경기는 좋아질 것인데 그렇다면 테이퍼링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시장의 관심사가 옮겨왔다는 여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경기가 정점론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걸 인정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나 혹은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액티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기 시작한 부분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화요일부터 IT 반도체 종목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7천억이 넘는 가장 큰 매수세를 최근 내에 보여줬고 이런 코스피 매수세가 이번 주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까지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큰 중요하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좀 교란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선물보다는 현물에서 움직임을 더 중요시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지난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맥없이 시장이 주저앉았는데 오늘도 똑같이 외국인들 선물 판매가 일부 들어오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5천억 가까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은 장중에 이제 반등을 조금 줬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시장이 눌릴 때 외국인들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또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점이 미국의 소비자 경기 관련되어 있는 고용지표 이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테이퍼링의 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테이퍼링의 정점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지금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 지표와 좀 물가 지수와 좀 연동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일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기 국제 금리가 1.1에서 1.3%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정권에 좀 들어와 있는데 반면에 지금 현재 좀 좋아질 수 있는 시점에 오히려 시장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누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혼조세에 좀 들어와 있고 이게 지난주처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의미로 해석은 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조금 한 번 더 꼬여지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시기일 수가 있고 경기가 정점론이 사그라들고 난 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좀 나아가는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을 좀 볼 수 있다. 이번 주 증시 이슈는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현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 기조를 이어가거나 혹은 지난주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크게 매도하지 않고 보유 정도만 해줘도 시장은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고 주 초반에 아마 이런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진행되면서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 물량을 좀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수급이 지난주 2일, 3일 굉장히 큰 폭의 1,400만 주 이상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가 지금 금요일부터 일부 물량이 출회가 나는데 한 140여 만 주, 10분의 1 정도밖에 출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 유입됐던 물량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는 MLCC나 PCB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런 IT 섹터, 특히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섹터의 확장은 단순하게 단기적인 매매라기보다는 하반기의 주도적인 흐름의 일부로 편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증시 인사이트에서도 늘 수급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초반에도 수급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부터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은 예전보다는 조금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이 전주에는 IT 관련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 주셨고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업종과 이 종목에 대한 공략은 지금도 유효한 건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위원님 그럼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 주에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섹터를 좀 보면 일단은 경기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경기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오히려 오늘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디커플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기조하에 테이퍼링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번 주 초반 여기에 이어지는 눌림이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주목 섹터는 철강이나 기계, 은행과 같은 바닥권에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 은행과 철강과 기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확장되면 소비재의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순환매의 관점을 좀 봐야 되지만 이런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들은 2분기 실적 정점이 아니라 2분기부터 3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 우호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상당히 눌림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경기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이번 주 초반에 조정을 받을 때가 어쩌면 바닥을 형성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철강, 은행과 같은 섹터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은행 섹터는 최근에 6월 말 이후 7월 초 이후부터 상당한 변화를 좀 겪고 있는데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분기 배당이라든지 혹은 이 배당률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점수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계 연기금 같은 중장기, 특히 장기 펀드의 유입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반영될 때 항상 경계심을 가지지만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심이 더 들어올 때 경기가 상승할 때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은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기관들이 5만 주 정도 매수가 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개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철강, 기계, 은행 이쪽 업종들을 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인데 이 섹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이머징 마켓 자금 일부가 단순하게 단기 수익을 위해서 한국 쪽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전형적인 바스켓거래 형태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전방산업,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먼저 매수를 한 다음 그 이튿날에는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살짝 눌림을 받을 때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오늘 월요일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때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MLCC, 2차전지 같은 이런 섹터의 종목들도 역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하게 단기적인 거래를 위해서 유입되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마 주도주권에서 아마 시장 좀 릴링할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장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시기인데 경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과 이런 IT 섹터 내에서 차별화되는 섹터, 특히 이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이 정체될 때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비대면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반면에 경기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기초 섹터들은 오히려 테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경기 상승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 IT 섹터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섹터 종목들은 IT 성장주보다는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IT 종목들보다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더 유사하게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경기가 확장된다는 부분을 대전제로 놓으시고 여기에 경기 관련되어 있는 기계, 철강이나 은행과 같은 종목들 위주와 IT 성장주 중에서 특히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 종목들 위주로 이번 주는 역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셨던 철강 기계 업종에다가 은행주들 언급을 해주셨고요. IT 반도체 중소형주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업종별로 전략을 세워봤고요. 한 주간의 또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투자 전략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장기간 박스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시점이 이 박스권 1월 달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 투자 전략이 그동안에 조금 박스권 내에서 등락 위주로 보였다면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지금은 당장 이 박스권 안에서 오밀조밀한 수익을 좀 만들어내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이번 주부터 좀 그려가는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그 선두에 서 있는 부분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목할 만한 섹터들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관련되어 있는 기초 섹터들, 철강, 기계, 건설, 자재, 은행과 같은 이런 섹터들 위주로 포트를 일부 장기적인 포트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장기적인 포트로서 IT 반도체 관련된 특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지만 실제 등락률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장비나 소재 쪽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소재,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비 쪽이 많이 뛰었는데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장비나 소재 쪽이 지금은 상당히 리딩 그룹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포트에 일부 편입을 시켰다면은 이 섹터들은
추가 매수까지 조금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라든지 특히 이제 PCB 관련돼 있는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MLCC나 PCB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확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혜가 뒤따르는 섹터들이다라고 본다면 역시 MLCC, PCB 관련돼 있는 쪽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외에 우리가 먼저 뛰었던 IT 섹터에 2차전지가 있는데요. 2차전지는 반도체 섹터가 조금 강하게 가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경기가 확장될 때 어느 쪽에 수요가 늘어나느냐. 단순하게 경기 관련되어 있는 가치주냐 혹은 IT 성장주냐라는 이 부분보다는 경기가 확장되면서 실적이 과연 어디가 늘어나는 실적 성장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기초 섹터는 거의 흐름이 일맥상통한다. 결국은 경기가 확장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이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여행이나 항공 관련된 쪽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형성하는 종목이 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은 결국은 이제 실적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결국은 기저 효과에 기대해서 나왔던 실적으로는 순환매 이상의 등락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증시에서 이제 여실히 좀 보였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소비재는 순환매로 공략을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다만 이 관련된 화장품이나 식용유 등 같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가 급격히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업종들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번 주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작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도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세를 굉장히 큰 폭으로 이어가다가 아주 짧은 기간에 집약된 매수를 보이면서 IT 섹터를 들어올렸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외국인들은 여러 업종이나 여러 섹터를 다 매수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이 경기 확장과 맞물려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섹터는 지난주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 그게 IT가 됐든 경기 관련된 종목이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결국에는 실적 성장주 위주로 매수가 집중된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이제 아직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결국 지난주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지금 현재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데 인버스 관련된 상품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 개인들이 삼성전자의 매도화 물량 지난주에 2조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 중에 상당수가 결국 이제 인버스 물량 쪽으로 유입됐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고 베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은 시장이 좀 누를 때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